26페이지 보시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에서 나왔는데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이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 해야 그 잔존 기능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자, 우리가 다 해드려 버리면 이분은 뭘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역할을 잘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을 보실게요. 자,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죠?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죠. 네. 자,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도 어떤 거에 더 주력해 드려야 될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도 자, 우리가 아까 치사가 있었고 주변 정돈, 청소, 세탁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상자가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취사 준비는 우리 며느리가 다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 청소하는 거, 내 방을 좀 치워주는 거에 좀 주력해줘 이런다든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상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고, 자, 만약에 대상자와 대화가 안 됐을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욕구가 파악이 돼야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자,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선생님들도 고치기 싫잖아요. 그리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지금 현 상태를 수용하시고, 특히 그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어르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라. 수용해라. 수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도 하고 왜 저럴까? 근데 그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면 어때요? 탓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까요? 대상자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서로 저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맡기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나는 이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아.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그날 서비스 하는데 서로 간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하는 거. 아까 우리 잔존 기능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에게 동기, 유발자, 지지자.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동기 유발을 시키고 지지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어르신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드려야 돼요, 어르신한테? 칭찬. 예를 들어 뭐 한 가지만 하셨어요. 식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간신히 그래도 어떻게 수저를 들고 수저만 들었어도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칭찬. 그게 첫 번째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입니다. 동기를 유발해드리고 동기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드리는 거. 그건 칭찬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때요?
아, 오늘 진짜 반찬 맛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날 또 그거 하죠? 기분 좋잖아요. 칭찬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이 잘했을 때 칭찬해 드리는 거. 5번 보세요. 387페이지.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에게 뭘 해드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부엌으로 가. 부엌에 가서 뭔가 해. 그러면 대상자는 어때요? 궁금하죠. 뭘 할지. 그리고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어르신 오늘은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어요. 욕구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거 할게요. 그럼 그거 하러 갈게요. 이거 하고 뭐 할게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때요? 기분 좋으실 수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겠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참 친절하게 많은 것들을 잘 알려줘. 나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과 대화를 하고요.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다만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나 그랬죠. 있으나 그랬어요. 꼭 해라 이게 아니죠.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인지 능력이 없는 이 말은 판단력이 없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판단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뭘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봤자 지금 이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동의 얻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자, 틀린 답입니다. 판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대상자에게 인지 능력이 없는 분한테 간단하게 얘기하고 동의 얻어버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생각이 서비스하는 데는 절대로 안 중요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냐? 대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꼭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떨 때 느낄 거예요. 내 물건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물건을 쓴다 그러면 나도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어르신 제가 이거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쓸게요. 이렇게 좀 하찮은 거라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말벗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외로우니까. 우리 고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르신의 4가지의 고통 중에 고독. 네. 그래서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꼭 물어보고 버리셔야 돼요. 왜? 나중에 찾으십니다. 애착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셔야죠. 자, 아무리 내 머리가 좋은들, 선생님들, 한 3, 4일 전에 내가 입었던 옷 기억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서비스한 내용을 기록 안 해놓으면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선생님도 월급을 못 받아요. 선생님, 그게 내가 활동한 거를 입증하는 서류인데 기록 안 하면
언제 이랬어? 몰라. 월급 못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 제공 내용을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를 우리는 가로해서 자,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거를 급여 제공 기록지. 3월 시험에 나왔어요. 자, 대상자에게 서비스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는 무엇이냐? 급여 제공 기록지이고요. 자, 이 급여 제공 기록지는 스님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식이 표준화되어서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대로 그 서류를 내가 쓰기 편하게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기록지라든지 업무일지라든지 자, 인수인계서라든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기록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서류들은 그 기관에 맞게 양식을 조금씩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우리가 그 양식의 틀을 바꿀 수 없다. 거기까지 오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8번. 모든 자원은 계획성 있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에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득이 자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염이 예방될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셔도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서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에서 나왔죠. 자, 선생님들 이 책이요. 양 옆에 꼭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기. 그래서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의 역할 그랬죠. 취사,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의 자립적 생활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치사 준비를 안 해서 식사를 안 드려버리면 이분은 영양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내가 해? 이럴 수 있는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신체활동 지원 그랬죠. 식사도움, 배설도움, 목욕도움, 몸단장하기 등과 같이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와 관련된. 그래서 여기 식사도움, 배설도움, 목욕도움, 몸단장하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 도움에서만 한 5, 6문제. 예. 배설 도움에서만 5, 6문제. 목욕 도움에서만 5,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이 각각의 단락에서 최고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만 문제가 굉장히 10문제 이상? 10문제 이상이 뭐예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시험에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치매. 치매가 약 12문제. 치매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책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 사진. 자, 그림 문제가 약 5, 6문제. 그래서 어때요? 저희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문제지가 따로 있어요. 문제집이. 그거 우리 다 풀어드리잖아요. 다 풀어드렸죠?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좋은 학원이에요. 네. 그래서 스님들 내가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책이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책 262페이지. 262페이지. 신체활동 지원 그렇게 돼 있죠? 식사 및 영양에서만 5, 6문제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설에서 약 6문제 나와요.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서 약 6, 7문제 나옵니다. 체위변경 이동에서 약 6문제. 감염 안전관리에서 2, 3문제. 복지연구에서 1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약 한 20문제 이상이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중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완벽하게 하셔도 선생님들 합격하세요. 자, 우리 목차로 가볼게요. 목차에 가서 3장 기본 요양보호 강론이라는 부분 보세요. 3장 찾으셨어요? 거기에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있나요? 자, 식사 및 영양에서 6, 7문제 나와요. 배설에서 6문제. 신체활동 지원이요? 예.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가 약 6, 7문제 나와요. 체위변경 이동에서 약 6문제. 감염 안전관리에서 2, 3문제. 복지연구에서 1문제 정도. 어마어마하죠? 여기만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공부하셔도요, 합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치매. 치매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가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지금 실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출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기본 전제하에 있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도록 별도의 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그래서 치매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와서 3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의사소통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3문제 전체 해가지고. 근데 치매만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신체활동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4장으로도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장 가시면 특수요양보호 강론해가지고 치매 요양보호 기술 있죠? 자, 여기가 약 한 5문제 정도.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에서 약 2문제 정도. 그러면 이제 어디 봐야 되겠다. 어디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어. 답 나오죠? 네. 그래서 3장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그 3문제 버려버릴래 하시고 그냥 집에 가실래요? 그래도 중요해요. 사실은 여태까지 출제의 경향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번 시험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책 교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늘 이렇게 개강을 할 때마다 저희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게 딱 한 가지. 내 나이가 60대면 나는 이 책을 6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려요. 내가 50대면 5번 보세요. 그렇게 설명드려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분 그렇게 시험 문제 비중이 없습니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6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를 6번 보라는 얘기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6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영역의 비중을 6번이지, 안 나온 데까지 6번을 읽고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니까 다 네. 신체활동하고 치매만 일단 내 나이대로 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또 시간 나면 한 번 정도 더. 우리 만점 맞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60점만 맞으시면 돼. 첫 시간에 21개, 35개 중에 21개 이상. 두 번째 시간에 45문제 중에서 27개 이상.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1교시 25개, 그 다음에 2교시 30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10문제씩 틀릴 가능성이, 10문제씩 틀릴 수 있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설명했죠. 제 생각일까요? 자, 우리 386쪽. 자, 일상생활 지원 한번 보세요, 이제. 식사도움이라는, 보세요. 밑에 일상생활 지원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식사도움이라는 신체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를 해야 된다. 또한 배설도움이라는 배설물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한다거나 방이나 욕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보세요. 치사가 되어야 식사도움 드릴 수 있죠. 세탁이 되어야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옷을 갈아입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봐요. 388페이지. 이와 같이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없이는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나 대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다라고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389페이지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부터 이제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 혹시 시험 보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주의해 주세요. 서비스를 대상자와 가족에게만 제공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 얻는다.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사항은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한다. 대상자의 생활용품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배치한다.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먼저 보고한다. 자, 지금 이 6가지 내용은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 혹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주의해서 잘 읽어보시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